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신테크TV 해외 주식 찐 이슈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다섯째 주 미국 시장 뉴스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순위입니다. 1, 2위는 테슬라와 애플인데요. 테슬라는 잔고액이 6천억가량 증가했고 애플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3위에서 12위까지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ARKK ETF가 전주 대비 한 계단 상승해서 13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는 14위가 되어 한 계단 하락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규제 소식에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듯 합니다. 15위는 미국 통신사 AT&T가 잔고액 순위에 다시 복귀했네요. 다음은 순매수 결제액 순위를 볼까요? 순매수 결제액에서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전주에 비해 결제액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주로 유전자 관련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아크인베스트의 ARKG ETF가 3위를 기록했고 ARKG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업 중 하나인 크리스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나노 디멘션이 랭크되었는데요. 최근 발표한 3번의 유상증자 계획 중 마지막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성장세를 고려한 듯합니다. 마지막은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가 순위권에 진입했는데요. 전기 픽업 트럭 제조업체인 로즈타운 모터스와의 스펙 합병이 21년 1분기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증가한 듯하죠. 오늘의 첫 소식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최근 중국 정부의 타겟이 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금융업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지주사 면허를 획득하려면 산하 금융자회사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 상장이 연기되어 신규 투자를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중국 정부의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에 엔트그룹이 자본금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트그룹을 시작으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확장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3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규제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고 24일 주가는 11%가량 급락했습니다. 그 이후의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알리바바의 현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래프죠. 주식을 하다 보면 투자 귀재들의 명언들을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그중 남들이 욕심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부리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가 망설여지는 순간에 참고할 만한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상황을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엔트그룹의 최대 주주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엔트그룹 주식 중 32%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그룹의 악재는 최대 주주인 알리바바에게도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엔트그룹이 확장하려던 보험, 자산관리, 대출 서비스를 한동안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엔트그룹의 매출 12조에서 63%가 금융업 부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액대출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업인 결제 서비스는 35%가량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소비자와 가맹점 유지에 대부분의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엔트그룹의 이익은 결제 사업이 아닌 결제 사업을 통해 추가되는 온라인 보험이나 소액 대출 서비스에서 난다는 거죠. 하지만 알리바바의 시가총액 변화를 살펴보면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엔트그룹이 상장 전에 310빌리언 달러 정도로 가치가 측정되었었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엔트그룹의 지분 32%는 100빌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트그룹의 가치를 페이팔의 절반 정도인 140빌리언 달러 정도로 가정했을 때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지분은 45빌리언 달러 정도. 이는 악재가 터져서 이전 가치인 100빌리언 달러에서 55빌리언 달러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55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240빌리언 달러가량 하락해서 600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악재를 감안해도
상장 전 엔트그룹 보유 지분인 100빌리언 달러의 가치 하락은 긍정적 시각에서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상황 속에서도 알리바바의 욕심을 부려도 될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등 피어 그룹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 가량의 알리페이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의 명성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이라는 생각이 들죠. 또한 포워드 PER을 보시면 가장 숫자가 작습니다. 포워드 PER은 쉽게 말해서 희석된 시가총액을 예상되는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희석된 시가총액은 미래의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가총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에 현재 시가총액을 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포워드 PER이 낮을수록 앞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낮고 예상되는 단기순이익은 높으니 순이익이 증가하는 성장성 있는 기업을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PER 추이인데요. PER은 간단하게 시가총액을 연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PER이 낮을수록 쉽게 말해 주가는 낮고 이익은 크다고 이해할 수 있으니 앞에 포워드 PER로 비교한 내용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다만 주가 수익률은 과거의 실적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미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17.71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다른 피어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면 현재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에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현재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 디지털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 환경 속에서 알리바바가 육성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한 국가적 상황과 맞물려 성장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을 살펴봐도 알리바바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매출 성장률 페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인텔 소식인데요. 1990년대 중반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던 인텔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지난달에는 인텔 반도체의 고객사인 애플마저 자체 생산한 M1 칩을 신상 맥북에 장착하며 인텔의 자존심은 구겨졌죠. 이제는 삼성전자, TSMC 등 동아시아 경쟁업체들과도 경쟁할 수 없는 기술력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인텔 주가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인텔에게 전략을 제안한 것이 밝혀지면서인데요. 바로 이분이죠. 댄 로브는 디즈니에도 서한을 보내 디즈니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댄 로브가 인텔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에게 전략을 제시했다는 말에 시장이 반응한 듯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반도체 설계와 양산 둘 중 하나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했죠. 인텔은 설계와 양산을 모두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경쟁 기업인 AMD나 퀄컴 모두 설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인수한 기업 중 실패로 여겨지는 기업은 과감히 처분하고 새로운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 주주총회에 서드포인트 측에서 이사 후보를 제안할 것이고 인텔은 투자 고문을 채용해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또한 주장했습니다. 서드포인트가 과연 인텔의 보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2월 16일 사상 첫 2만 달러를 돌파하고 45% 더 상승하여 12월 31일 기준 2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 2일 기준 3만 달러도 넘어섰죠. 뉴욕의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실제로 비트코인 기반 ETF의 승인 요청 서류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반에크는 비트코인 ETF 상장을 2번 거부당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대량 매집하고 비트코인의 실제 화폐로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듯하죠. 비트코인의 성장에 따라 CME는 이더리움 선물 출시 또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볼치 캐피털도 비트코인에 2억 달러를 투자했죠.
이러한 흐름들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한 교수는 비트코인은 투기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찐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서 찾아갈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